안녕하십니까. 육기역술의 도아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육기역술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원 좀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앞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식신상관을 쓰고 있어요. 어쨌거나 나가서 움직여서 벌어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대상이 관살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관살인데, 관과 살에 대한 부분도 지난 시간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일거리죠. 자, 그런데 내가 나가서 움직이는 식신과 상관, 어쨌거나 두 개 다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든지, 없는 것을 빌려다 쓰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활동을 해서 우리가 벌어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뜻이 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어떤 분은 한 달을 일했는데 월급이 1,000만 원이고, 어떤 분은 한 달 일했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 레벨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그걸 뭐가 결정하느냐? 인성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자, 박사학위나 어떤 진짜 전문가적인 어떤 자타 공인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든지, 어쨌거나 시험을 보든지, 회사에서 인정을 하든지, 인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배우고 학벌, 명패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 인정을 받아서 박사학위가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달 움직이는 어떤 퀄리티죠. 단가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것저것 배우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여서 노동력만 제공해서 벌어먹는 분이 한 달 동안 움직인 돈이 200에 300이라면 한 시간당 내지는 그 퀄리티가 레벨로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 강사가 와서 1시간, 2시간 강의를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2시간 강의하는 거는 저희가 차원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로 봤을 때, 그죠? 사주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그 사람의 식신상관의 퀄리티, 그 사람의 식신과 상관 쓰는 것은 등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중요하며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결정하는 게 무엇이다? 인성입니다. 근데 이 인성이 늘 어떤 오행이든지, 관, 인, 비, 식재든지, 어떤 오행이든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항시 2개 내지 3가지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성 또한, 그죠? 인성 또한 3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3가지 이상의. 자, 그럼 식신상관을 이렇게 관심도 많이 했고, 많이 공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식신상관은 내가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나 개인적인 성격도 있는 것이고, 또 가족 간의 육친 관계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대인 관계에도 식신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있는 거죠. 식신상관이 여자분들한테는 자식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학원 선생님 하시는 분들 식신상관이 제자들이에요. 후배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 진짜 어떤 때는 동생도 됩니다. 그것이. 내 아랫사람이니까. 그런데 인성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성도. 그래서 그 인성과 이 식신상관 활동하는 데 인성에 의해서 식신상관의 등급, 레벨로라고 합니다. 레벨로가 결정되는 부분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본적인 틀을 벽다구죠. 벽다구, 그죠? 요거 일간입니다. 그죠? 일간. 요건 관이고, 요거 인입니다. 그죠? 요건 식이고, 재고. 요렇게 레벨을 그어놓으면, 요거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해야죠. 밑에고 위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식신의 식상으로 관사를 잡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신과 인과 관이 사주를 풀어가는 트라이앵글 세 가지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거 식신상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식신상관에 미치는 영향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선택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갈라져요. 왜 그러냐? 이 인성이라는 부분의 작용에 따라서 식신상관 활동하는 움직임이 틀어질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상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상관을 써서 상관적인 어떤 직업적으로 찾고 상관적인 행동을 하고 상관에 관계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인성에 따라서 편이냐 정이냐 두 개 다 있느냐 또는 없느냐 이 네 가지가 주어지죠. 이거에 따라서 식상이 활동이 바뀐다 이거죠.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느닷없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행동 먼저 나오고 말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생각,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어떤 뭐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성에 의해서 식신상관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트라이앵글 세 가지가 서로 접물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심 핵은 뭐다? 식신상관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보자는 거죠. 이 인성의 작용. 인성에는 진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뭐, 사실은 인이라는 거는 뭐 도장인자를 쓰니까, 그죠? 도장인자를 쓰니까 이게 뭐 문서도 되고, 뭐, 읽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인성이 어지린자도 쓰니까, 그죠? 공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성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식적이고 논리가 정연해야 된다는 거죠. 사주 또한 똑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인성의 첫 번째가 뭐죠? 인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성을 그 사람한테 억압되는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은 일간을 억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느냐, 관성이.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그 강압적인 것을 받았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또는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굉장히 아파갖고 그거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의사가 된 분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법적으로 너무 우리 집이 막 그거 뭡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서 재산을 다 뺏겼어. 그래서 그 사람 법적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내가 판검사가 되거나 해서 내가 이걸 찾아야 되겠다. 이런 거. 또는 돈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살이 이 일간에 대해서 일간에서 드는 스트레스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사람 머릿속에가 이 관성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 그쪽으로 신경을 쓰게 돼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인성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인성의 관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을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인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관의 조종을 받아요. 왜? 인성이 어쨌거나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습득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배우고 성장하면서 배우고 보고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이 관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살이 있으면 살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각인이 되고, 정관이 있으면 정관에 대한 부분이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지간히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자, 관에 대한 부분, 살에 대한 부분 인지가 됐잖아요. 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성이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의지력이 강하다는 거죠. 인식, 그죠? 인식하고자 어떤 것을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내가 머릿속에 담아두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이 향상돼 있다. 인성이 있을 경우는 그렇죠. 능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배우고 느끼고 저장 능력, 그죠?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 공부하는 거, 집중도, 이런 거죠. 여기 인지 능력이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집니다. 왜 정인과 편인으로 나눠지는 것은 앞장에서, 우리 육기역설 앞장에서 인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갈래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인지 능력이 또 뭐죠? 부모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예요. 왜? 나한테 가르침을 주잖아요. 학교 선생님 되고 스승도 되는 거죠. 스승님, 부모님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왜? 일간이 어쨌거나 일간에게 어떤 배움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이제 인성이.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그죠? 사회에 나와서. 또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성은 뭐죠? 내가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있는 거. 지금 월지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격수 지금 이 영상은 월지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게 있죠? 그게 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식신에 대한 통제력이죠. 식상에 대한 통제. 식상의 통제는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 행동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인성에 의해서, 인지 능력에 의해서 학식과 어떤 학습된 부분, 그 다음에 느꼈던 부분, 인지된 부분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가 아닌 인성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식신상관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의술을 배우면 의술을 피겠죠. 그 다음에 법을 배우면 법을 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 정비라든가 고가의 기술을 배웠다고 그러면 기술을 피겠죠. 안 배웠어. 잘 못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인지 식상을 통제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성이 월지에서 여기 식상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인과 편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항상. 그죠? 관살 두 개, 정편인 두 개. 그 다음에 식신상관 또 두 개, 정편지도 두 개. 비행급제도 물론 두 개입니다만. 자, 그런 걸 가지고 이 인성이 식신을 통제할 때 나타나는 식상의 등급, 식상의 퀄리티, 식신상관의 가치, 뭐 이런 것에 대한 식상의 파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이 식신을 통제해서 식신을 하여금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인성은 결국 식상을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잘할 수 있게 지적인 자원을 식상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주 원국에서는 인성이 식상을 패는 게 아니죠. 밀어주 도와준다고 그러세요. 관살에 대한 부분 앞장에서 설명드릴 때도 관살의 부분도 일간을 통제하는 게 있고 일간을 왜 잘 살게 도와주면서 관리해 준다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식상을 나쁜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 통제고 인성의 지적자원을 잘 표현하게 해주는 거는 관리라는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편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인성이 있을 때 정인이 있다 이거죠. 정인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한우물 공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정이라는 부분. 물론 이거를 뭐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성격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이라는 부분, 한우물 공부라는 어떤 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놔야 쓰기가 좋습니다. 한우물 공부라는 것은 물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러니까는 법을 공부하신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깨우침을 얻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학을 공부한다면 그쪽이 마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이 집중력이 대단한 거죠. 이 집중력이 다른 여기 편인하고는 다르게 오로지 순수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성장 과정에서 어머님한테 어떤 각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어머님이 다 도와줬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일어나면 뭐 머리 감고 옷 챙겨주고 준비물 챙겨주고 용돈 챙겨주고 숙제물 뭐 할 거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나는 가서 학교만 일어나서 씻고 밥만 먹고 학교 가게끔 부모님 사랑을 지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부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세상이 이렇게 편하구나. 그죠? 세상에 나오니까 어머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어떤 어머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또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결과물을 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정통을 하게 되고 그죠? 깨달음도 얻게 되고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도 거둬낸다는 얘기죠. 근데 단점은 뭐죠? 한 곳만 봤잖아요. 한우물만. 한우물을 봤기 때문에 다른 데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자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자? 검사, 의사, 판사, 그죠? 교사, 교수. 이렇게 해서 어떤 큰 성과를 이루어서 거기에 변호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어떤 것을 내가 이루어낸 거, 내 뜻을 이루어낸 거,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한 것이 정인들이 그 집중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집중력.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전문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쪽 지식을 아는 거는. 그러니까 내 같은 의사분들끼리는 의학을 얘기하면 막 얘기를 하지만 저쪽에 밖에 나가서 저 공사 현장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쾅 하고 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부분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집중력이 대단해서 이 정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 가지 뭔가를 집중을 해서 내가 뜻을 이루어놔야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계든 의료계든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실력을 인정받아야 그쪽에 갈 수가 있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정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대신에 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꽝이에요. 장사하려고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외에,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 외에 대인관계 부분에서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대신에 이해력도 빠르고 다 좋고 저 사람 입장 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다? 그쪽 분야에서 이렇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정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금전에 대한 부분, 이해 득실에 대해서 조금 등하시 됩니다. 그래서 정인이 인기죠. 인기를 먹고 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반면에 편인은요. 편인은 뭐 어떻게 되냐면, 편인은 여러 우물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우물 공부. 다방면 공부. 근데 이 편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스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전부 다 스펀지인데 여기는 바짝 마른 거죠. 근데 여기는 요렇게 반이 뭐가 차이냐면, 저 편인의 한쪽 구석진 절반은요, 여기는 돈을 벌고자 하는, 그죠? 돈 벌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 있다. 의욕이죠. 돈 벌고자 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이 이만큼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인을 가지신 분들이 이해 득실 관계, 이재 관계, 손해 또는 손해 아닌 거,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하고 상당히 이렇게 왕래를 할 적에는 저 부분이 꼭 부각이 되고 대두가 돼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저걸로 인해서 의가 상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요게. 그런데 요걸 가만히 보시면, 여기는 공부를 할 때 온갖 100%의 집중력을 바란다면, 여기는 한 60% 내지는 50% 하고, 40%는 뭐냐면 이재관계죠. 금전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의욕이 강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게? 인성에 대한 부분, 편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 40%로 인해서 뭐가 발동을 하냐면, 같은 공부를 해도 돈 되는 공부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편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돈 버는 문서를 들고, 그죠? 또는 돈 버는 문서가 내가 자격증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의사를 하시더라도 꼭 단과를 하십니다. 뭐 치과라든가 간단한 부분. 종합적인 걸 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종합적인 건 정인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앞서니까 돈을 벌기 위한 자격증과 수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돈 버는 문서를 들고, 편인은 그렇게 됩니다. 자, 문서가 없어, 자격증이 없어. 그럼 사업자를 딱 들게 돼요. 사업자도 또한 돈을 버는 문서가 되니까요. 그래서 편인을 가지신 분들이 집중도는 어떻게 되죠? 집중도는 이 정인보다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많기도 많지만, 아는 거는 많은데 잘하는 거는, 그죠? 좀 약하죠. 정인보다는 약합니다. 왜? 그래서 편인은 또 인식의 차이라고 그랬죠. 정인은 그냥 끝까지 파는 게 있는데, 편인은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다가 이 정도면 내가 됐어. 그래서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별명을 내 편한 대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편인들이 반은 이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반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팩트적인 부분하고 차이가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왜? 한쪽 면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이거를 갖다가
제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대문 가서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점. 서울 가본 사람과 안 본 가서 제 수업 시간에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편의는 어떤 사안을 내 방식대로 편한 대로 딱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다병문 이야기 나올 때는 내 말이 맞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의식이 여기에서, 내 생각이 여기에서 지금 섞이지 못하니까 자꾸 대전 얘기하고 대전 얘기하는 서울 얘기하고 서울 얘기하는 부산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제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편인 가지신 분들이 집중도 면에서는 분명히 정인보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는 데는 편인이 더 편해요. 왜? 많은 부분을 알 뿐더러 이해 득실 관계를 확실하게 짚어낼 줄 알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한 가지에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문서나 사업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인과 편인의 차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됐죠? 정인과 편인의 차이. 문제는 정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공부에 집중도가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편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데는 도사가 돼요. 그렇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게 특히나도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관성이 일지를 압박감을 주고 스트레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관성의 특징을 인지를 해서 거기 해결책을 마련해서 식상으로 내어서 식상을 통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을 인성을 시키는 대로, 인지를 한다면 가잖아요. 요, 인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이 관이 없는 경우는 식상에 발달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관이 없어버리면 이 인성은 이 일간에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모든 것이 발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월지에 인성이 있더라도, 정인이 있더라도요, 관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식상에 발달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내한테 스트레스 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발달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살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해달에 이제 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해달의 간목이면 여기는 뭐가 없냐면 금이 없어요. 해에는. 그죠? 절처에도 없고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편인격이죠. 만약에 을목하고 두 개가 있다고 치면 두 개 다 마찬가지로 편인 위에는 정인 위에는 편인이잖아요. 해가 임수가 여기 집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인성은 여기에서 오는 이 병화, 이게 이제 절처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관이고 여기서는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타겟이 없잖아요. 물론 일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없기 때문에 관성이 없다는 얘기, 뭔 얘기죠? 현재 상황에서 목표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을 막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원국에서 인성이 식신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못하게 한다? 그거는 관살의 관계가 있을 때 얘기지. 요렇게만 있고 관성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인성은, 월지의 관성이 없다. 그건 절처까지 다 보는 겁니다. 지하실에서 다 봐야 돼요. 없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식상이 발달해버려요. 인지가 식상을 키워주는 통제해서, 그러니까 식상에 따라가 버려요. 인성이. 그래서 이때에 특별하게 내가 어떤 것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 목표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는 거는 많아요. 근데 뭘 해야 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녀. 그런 경우가 우리가 보면은, 인성이 있고 식신상관을 찾는데 관성이 없네? 이래버리면 목표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때는 인성이 정의는 갖고 있어도 좀 어렵습니다. 이때 운에서 들어와야 관성이나 살이 들어왔을 때 목표가 생기고 타겟이 생기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냥감이죠. 그죠? 그럼 사냥감, 얘는 뭐냐 하면 실탄의 종류예요. 실탄의 종류로 딱 생각해서, 외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다발이냐, 뭐, 성능이 좋으냐, 안 좋냐, 요게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역할이 관에 대해 인지를 한 다음에 식상으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성이, 정인과 편인과 있죠. 그러니까 월지를 얘기하는 거면 나중에 일지까지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고, 월지에서 정인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정인 하나만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편인 하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정인과 플러스 편인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예요. 그러면 정인이라는 거 갖고 있으면, 설사 정인을 갖고 있을 때 운에 받쳐주지 못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학술적, 지적 스펙을 채워주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정인 마음은 갖고 있어요. 대신에 대운에서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착하다는 거죠. 요것이 잘못하면 이기적 마음으로 돌아요. 왜 그래요? 성장 과정에서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어머님이 해줄 걸 다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그죠? 관살이 없을 때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월지에서 관살, 절초든 어디든 없을 때 인성을 가진 사람, 이게 깨딱 잘못하면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해요. 왜 싸워요?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딴 사람 나는 내 거 해주길 바라지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이게 게을러져요. 인성이. 정인.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관살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깊은 나한테 살이 있어? 그럼 살에 대한 공부, 관이 있어? 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쫙 파고 들어간다. 자, 이럴 때 이 네 가지가 식과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쓰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누차 강조드렸지만 맥점이라는 부분은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식신을 써요. 근데 정인이 갖고 있고 식신을 쓰고 있고 살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럴 때 정인은 살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인지를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 살에 대한 관계된 일을 하는데 어떤 걸 송하냐? 식신에 관계되게끔 내가 몸을 움직이고 식신 기술 쓰고 손발 쓰고 전문적 기술이나 또는 먹거리 쪽으로 해서 관계된 일 쪽으로 전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주특기가 어떻게 손재주 좋고 좋아.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들, 저기는 이제 뭐 요식업 쪽에 간다, 요리를 하시는 분들 공부를 탁 해서 이거로 다 가잖아요. 그죠? 손가락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인을 갖고 살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상관을 쓰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로 떠드는 설명. 그러니까 법 쪽에, 그죠? 이런 쪽으로 흐르겠죠. 변호사, 또 뭐 법무사, 그죠? 검사.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몸을 써서 막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를 통한 말로 통해서 언변을 통해서 가 주특기니까 이 살을 잡는 쪽으로는 어디로 가요? 상관을 쓰게 돼 있으면 상관에 관계된 살을 잡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전공이 그거니까. 그렇지만 식신은 뭐예요? 기술적인 쪽으로 또는 먹거리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왜?
내 주특기가 말 잘하는 거예요. 몸 쓰는 것보다. 그럼 말 잘하는 쪽에 공부를 하겠죠. 써먹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 잘, 그보다 내 손으로 더 주고 땀 흘리는 거 좋아? 그럼 기술적으로, 식신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검사, 아니, 검사와 의사가 있다고 치지면, 의사분들은 이게 좋아이잖아요. 솜씨가.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식신적으로 쓸 것이고, 말보다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변호사나 검사 이쪽은 내가 이거가 아니라 이게 우선 돼야 하잖아요. 상관,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살을 정의는 잡았을 때, 상관을 쓴다 그러면 말로 모르면 직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식신을 쓰면 몸을 쓰는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게 뭐죠? 식신상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해당되는 건 살이고 그것을 관계된 것을 그쪽 지식을 내가 인지하고 공부하게 된 담을 수 있는 지적 자원을 모아두는 싱크탱크,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인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성이 정인이면 정인에 관계된 식신상관. 그죠? 그 다음에 편인이면 편인이 두 개가 다죠. 식신이냐 상관이냐. 물론 이 부분도 갈르긴 갈라야 되지만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또는 편인이 착용한 상관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편인이라는 부분은 항상 반쯤 채워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정편인 두 개가 다 있어. 정편인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쪽이 우선이에요? 편인이 우선입니다. 왜? 사람들은 편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 요 파트만큼 내가 한번 중점적으로 꿰뚫고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인이 발동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죠?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하셨을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범한, 그죠? 내가 공부하고 싶고 배우기 싫어요. 그냥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상관이요.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관리 서비스 주고 대신에 고위직은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레벨로가 본다면 정인이 최고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편인이 두 개 좋습니다. 정편 혼잡이 3번이고 4번째라고. 왜 정편이 혼잡이 왜 좋냐? 더 이 편인보다 혼잡이 나쁜 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까 저기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정인. 인성이 두 개가 돼버리면. 물론 이거에 따라서 월지 일지에 따라서 또 더 필요하겠죠. 시간이 참 원망스럽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속편으로 하나 더 인성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인성과 이 세 개의 관계.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벌어먹고 사는데 그것이 목표가 일거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제쪽으로 흐릅니다. 길 일당에도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내가 움직이는 말과 하는 행동이 퀄리티, 등급, 레벨 이런 것들은 인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근데 인성의 역할이 두 가지를 합니다. 관성의 인지 능력과 그 다음에 내가 배우는 것과 그것을 식상으로 하여금 내보내는 어떤 그 식상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때 관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통변하거나 사주를 볼 때 월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일지에 관계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인을 착용한 식신이냐 정인을 착용한 상관이냐. 정인을 착용한 것을 폐인이라고 하죠. 마패 호패처럼 찾다 이런 얘기죠. 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그죠? 또는 정편인을 착용했을 때 편인이 우선이니까 정편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정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그 다음 무인성 식신으로 무인성 상관으로 이렇게 월지에서 구분을 전화해야 사주가 확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인을 착용한 식신으로 살을 잡느냐 관을 잡느냐 나오죠. 정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살을 잡느냐 관을 잡느냐 나오죠. 그 다음 편인을 찾는 식신으로 살을 잡느냐 관을 잡느냐.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살을 잡느냐 관을 잡느냐. 그 다음에 정편을 착용한 식신으로 살을 잡느냐 관을 잡느냐. 정편을 착용한
상관으로 살을 잡느냐, 관을 잡느냐. 또는 무인성 식상으로 관을 잡느냐, 살을 잡느냐. 이게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사주를 봐야 한눈에 팍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할 얘기 무궁무진한데요. 그렇죠? 너무 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육기역술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